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폭스바겐 투아렉입니다. 3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교체 투입됐죠. 큰 덩치 투아렉의 상징과도 같은 모습이죠. 이게 3아이스 디자인을 적용한 헤드램프 3개의 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 스트랩을 적용을 해서 야간에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보면 앞부분에 LED 라이트가 강한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와 알라인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트림이 있는데 V6 3.0 TDI 디젤 엔진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86마력의 힘을 내죠. 트윈 도칭 시스템 SCR, 그러니까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을 두 개를 배치해서 배기가스를 두 차례에 걸쳐서 걸른 뒤에 배출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에는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아주 다양한 많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상태에 따라서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을 하고 오프로드에 들어서서는 좀 더 차체를 바짝 들어 올려서 노면 장애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 들어와 있죠. 뒷차축도 조향에 개입하는 겁니다. 경계속도 시속 37km를 경계로 그보다 빠른 속도에서는 앞뒤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그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앞뒤 바퀴가 역방향으로 조향을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도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덩치는 이렇게 크지만 좁은 공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리어 엑셀 스티어링 사륜 조향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1억 99만원, 그리고 알라인은 1억 699만원입니다. 1억이 넘는 가격, 역시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폭스바겐의 플래그십을 누릴 수 있는 가격으로는 나름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세월 또 나름의 역사를 간직해온 폭스바겐 투아렉, 과연 어떤 맛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실내 잠깐 보고 가시죠. 들어오면 아주 넓은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이 좌우 폭도 대단히 넓어서요, 운전석에서 몸을 숙여서 팔을 쭉 뻗어야 겨우 옆 차창에 손끝이 닿습니다. 그 정도로 차 폭도 넓다라는 얘기죠.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3회전으로 커버합니다. 차체 길이가 4900mm에 달하는데요, 거의 5m 아니겠습니까? 좀 타이트한 그런 조향의 느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차 리어 엑셀 스티어링 뒷차축도 조향에 개입을 합니다. 시속 37km를 경계로 그보다 빠른 속도에서는 앞뒤가 같은 방향, 그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앞뒤 역방향으로 뒷바퀴가 조향에 개입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죠.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죠.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그리고 여러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들 왼쪽에 버튼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음성 명령 시스템, 그리고 계기판 조절 버튼들,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계기판은 12인치, 가운데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이 센터페이시아 모니터는 15인치입니다. 정면에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죠. 자, 계기판 뷰를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태로 이렇게 보는 게 눈에는 확 들어오네요. 주행 보조 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도를 띄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오, 전화, 차량 상태,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로드 속도계 이렇게 올라온 정보들을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구성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들을 띄워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전 시스템들 버튼 한 번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리어 트래픽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등의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이 15인치 모니터, 인터랙티브 반응을 합니다. 손이 가까이 가면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로 더 띄워주는 거죠. 내비게이션, 메인 화면 주변으로 또 많은 버튼들이 있어서 버튼 한 번 조작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라디오, 오디오, 차량,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들, 전화, 내비게이션,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파킹,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엔진 오토 스탑, 비활성화, 에어컨 최대화, 뒷창 열선, 이 아래쪽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에어컨 온도, 풍량, 홈 화면, 홈 버튼, 그리고 공조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터치 스크린이고요. 아주 반응이 빠릅니다. 라디오, 차량의 오일 레벨, 차량 상태를 오프로드로 가면 좌우 경사도를 볼 수가 있죠. 오프로드 정보를 이렇게 타이어 조향과 방향, 그리고 냉각수 온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데이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설정, 날짜, 시간, 언어, 단위, 음성인식. 음성인식에 보면 안녕 폭스바겐이라고 말해서 음성 제어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표시된 모든 것을 음성인식 시스템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목적지, 최근 목적지 중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번, 경로 안내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안녕 폭스바겐, 온도 19.5도, 운전석 온도를 섭씨 19.5도 도로 높이는 중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가능한데 무선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일단 아주 화면이 시원시원해서 보기 편합니다. 내가 보기엔 아주 딱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아래 센터페이스 하단부로 송풍구가 들어왔고요. 여기에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이 안에 있습니다. 들어놓으면 스마트폰이 무선 충전이 되고 12V 전원구,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충전용 혹은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커버를 단정하게 덮어 놓을 수가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 당기면 D, 한 번 더 당기면 S. 두 개의 컵홀더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 시동 버튼 아래 주차 버튼, 오토 홀드 제일 아래 두 개의 원형 레버가 들어와 있죠. 왼쪽은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에어 서스펜션의 차체 높이 조절, 계기판에서 알려주네요. 혹은 일반 도로 형태, 오프로드 플러스,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 오프로드, 스노우, 이렇게 모두 7개 주행 모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는 잘 아실 테고요. 인디비듀얼,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공조, 라이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구동, 조향, 서스펜션을 노멀로 할지, 컴포트로 할지, 스포츠로 할지 각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프로드 한번 봅시다. 공조는 노멀, 역시 오프로드 모드에서도 각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요 톱니바퀴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조 기능 어떻게 할 건지, 라이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구동장치, 오프로드로 갈지 노멀로 갈지, 언덕길 하행, 켜기 끄기, 급한 경사길을 내려갈 때 속도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죠. 어쩌다 한번 오프로드 간단한 길을 건너갈 수는 있지만 2차 타고 나 오프로드 갈래 하고 2차 타고 오프로드 가는 일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오프로드 들어갈 일은 없겠다. 어쩌다 오프로드 들어간다면 또 사륜구동 시스템에 있는 이런 오프로드 기능,
것들을 통해서 오프로드에서 좀 더 잘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런 딱 이런 백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센터 콘솔 들어와 있고요. 이 안에는 C타입 USB 포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실 거죠? 야, 요즘 진짜 구독자 진짜 안 늘어요. 뭐 한 달에 한 10명 느나 봅니다. 뭐 흰소리 그만하고요.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뭐 무릎 앞 공간 재보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넓고요. 아주 이 정도면 뭐 굳이 재볼 의미가 없다 하겠죠.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 드나들고요. 그리고 시트는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트렁크와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제일 앞으로 시트를 당겨도 무릎이 앞 시트에 닿지 않습니다. 아주 약간의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제일 뒤로 이 정도, 바짝 세우면 이 정도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창 버튼을 누르면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햇볕 가리개 이렇게 수동으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 제 손가락 길이보다 조금 더 높게 센터 터널이 들어와 있는데 공간이 워낙 여유가 있어서 센터 터널이 주는 공간의 제약 그런 느낌은 거의 없네요. 뒷좌석 가운데 앉아 보는데 약간 다리를 벌려서 앉아야 된다는 불편함 정도고요. 센터 터널 위로 다리를 올려서 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머리 위로 공간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만나게 되고요. 12V 전원 아울렛 그리고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이렇게 커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 열선 시트 3단계 조절 가능하고요. 머리, 가슴, 다리 이 정도로 풍향도 조절 가능하네요. 풍량은 7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왼쪽 오른쪽 시트별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자, 시트 한번 접어 볼까요? 이렇게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루프 시원하게 열리죠. 아주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선루프를 배치했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구름이 많이 끼어 있네요. 어제 태풍 종다리가 지나갔고요. 태풍이 싣고 가서 그런가 대기는 상당히 쾌청합니다. 투아렉 첫인상은 탱크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지나서 글로벌 데뷔를 했죠. 국내에는 2004년인가 2005년인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폭스바겐 코리아가 법인 출범을 하면서 1세대 이제 투아렉 들여왔었습니다. 첫 시승을 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마치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밤에 유명산을 이렇게 돌아봤었는데 그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 하나하나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벌써 3세대 모델을 내놨고요. 3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곡차곡 이제 역사가 쌓여 있는 차가 된 것이죠. SUV죠. 무게중심이 높고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상태에 맞춰서 빨리 달릴 땐 낮아지고 또 오프로드에서는 높아지고 뭐 이런 거죠. 높은 차라서 그럴까요? 이제 노면의 굴곡 장애물 타고 넘을 때 살짝 출렁이는 소프트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또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지나는데 오히려 이런 길을 지날 때는 좀 하체가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노면 상황에 따라서, 주행 상황, 속도에 따라서 차체의 반응을 최적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차지만 약간 소프트하게 느낄 때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단단하게 노면을 밟고 나갈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차가 뭔가 이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노면 상황, 주행 속도, 뭐 조향각, 변속기 뭐 이런 부분들 다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3.0 디젤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286마력입니다. 최고 출력보다 최대 토크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죠. 디젤 엔진만큼 1750에서 3250rpm 구간에서 61.2kgm의 토크를 꾸준하게 내보냅니다. 1750rpm서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거니까요. 출발하고 나서 운행하는 거의 모든 주행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트윈 도칭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CR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을 2번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2번 걸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배기가스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배기가스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곧 끝난다고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투아렉의 지금 이 디젤이 뭐 마지막 디젤 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요즘 상황을 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전기차 캐즘이 발생을 해서 전기차 판매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한국에서는 또 때 아닌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아주 뒤숭숭하죠. 전기차 판매가 확 꺾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는 조금 더 길어질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이게 마지막 디젤 엔진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쉽게 단정하거나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라는 얘기죠. 폭스바겐의 플래그십다운 주행의 질감, 격조가 있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맨살이 부딪히는 그런 딱딱함, 그런 거친 느낌이 없고요. 높은 수준에서 잘 마무리되어 있는 수준 높은 주행 질감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행 보조 시스템 90에 맞춰보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내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구간인데요. 오른쪽 차선을 자꾸 밟죠.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커브길에서 오른쪽 차선을 살짝 지금 밟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차선 안에서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느낌인 거죠. 스포츠 모드에 놓고, 자, 속도 잠깐만 올려봅니다. 어우,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이 큰 덩치가 쭉 힘을 내면서 달려갑니다. 마치 코끼리가 달려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가속 페달은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쭉 받으면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밟힙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더 안정감이 돋보이는 그런 반응인데요. 상당히 조용하죠.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속도에 비해서 아주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차 SUV니까 공기와 맞닿는 단면적이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죠. 바람 소리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달릴 때 어떤 그 공기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바람 소리는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 거기에 고속에서도 이런 단단한 그리고 안정된 주행 질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단단한 서스펜션 플러스 사륜구동 시스템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동 8단 변속기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시속 100이고요 4단에서 3600, 8단에서 약 1400까지 내려가네요. 3단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 좀 얌전하게 이 차를 세팅하고 있구나. 좀 더 성능, 승차감의 밸런스 측면에서 볼 때 반 스텝 정도 승차감에 좀 더 포커싱을 한 그런 세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동을 툭툭 해보는데요, 조금 강하게 제동을 잡는다 싶은데도 차가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부드럽게 제동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세게 확 밟았더니 프로액티브 패신저 프로텍션이 개입을 합니다. 충돌을 대비해서 안전띠가 몸을 딱 잡아주는 거죠. 차가 지금 위험한 상태다, 충돌에 대비한다, 승객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차에 대한 운전자, 승객의 신뢰를 높여주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투아렉의 코너링은 어떨까요?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제동, 꾹 턴. 약간 차가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 뭐 안으로 파고든다거나 밖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죠. 정확하게 운전자가 예상하는 궤적을 그리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덩치가 아주 날렵하게 물찬 제비처럼 코너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 그러니까 사륜 조향 시스템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무게중심이 다소 높은 SUV이지만 이를테면 사륜구동, 21인치 타이어,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셀 스티어링, 뭐 이런 기술들이 더해져서 뉴트럴한 중립적인 조향 성능을 보여줬다 라는 얘기입니다. 판매 가격 1억 699만원 알라인, 그리고 프레스티지 1억 99만원, 1억원 안팎의 가격인데요,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를 누리는 가격으로서는 또 매력있는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일단 GPS 계측기 물렸고요, 주행모드 스포츠, 에어컨은 껐고요, 이 차 공차 중량 2271km, 최고 출력 286마력, 그러니까 마력당 무게비 약 8kg 됩니다. 출발합니다.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가속하네요. 차분하게 안정감 있게 차근차근 속도 높이는 모습.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니까요, 가솔린 엔진만큼의 어떤 순발력 있는 가속감보다는 차근차근 속도를 밟아서 올라가는 그런 부드러운 가속감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0.8km로 국내 인증 받았죠. 디젤 엔진이지만 워낙 차체 사이즈가 크고 무거워서요, 연비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코 모드 있고 엔진 오토 스탑 있고요. 효율을 위한 장치는 뭐 그 정도다. 자, 서울 지하철 유선 교대역까지 지금 54km 나옵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다시 했죠.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 선택을 하고, 실내 온도 20도, 22도, 풍량 중간 정도. 네, 출발합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자, 행주대교 북단에서 리터당 16.7. 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 리터당 15.3km. 자유로 올림픽대로 지나왔고요. 약 5km 도심주행 거의 다 지났습니다. 잠시 후에 교대역이고요. 네, 교대역입니다. 신호대기로 앞차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네, 교대역 리터당 14.0km 기록했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주행거리 54km, 주행시간 1시간 26분, 평균속도 시속 38km, 평균 연료 소비량 리터당 14.0 기록을 했습니다. 봅시다.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10.8이죠 3.2, 리터당 3.2km 정도 더 달린 연비.
약 30% 정도 더 좋은 연비라고 할 수 있죠. 자, 에코모드로 에어컨 틀고 적극적인 경제운전으로 달리니까 이 큰 덩치도 리터당 14km에 이르는 높은 연비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연비는 운전자 하기 나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아쉬움,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IQ 드라이브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차로의 중앙을 아주 정확하게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움직이다가 차선을 밟기 직전에 안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도 폭스바겐의 플래그십인데 IQ 드라이브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말씀드려봅니다. 오버헤드 콘솔, 요즘 여기 SOS 버튼 상당히 익숙한 부분인데요, 국산차에도 대부분 들어가 있죠. 없습니다. 긴급시에 긴급 지원을 요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 되겠지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SOS 버튼이 있고 없음이 운전자에게 주는 신뢰의 수준은 또 다르죠. SOS 버튼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투아렉 시승을 했습니다. 대중 브랜드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덩치, 그 안을 가득 채우는 아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 넓은 공간,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 등으로 대표되는 플래그십 SUV의 면모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판매 가격 1억 99만 원이죠. 프레스티지 트림은 1억 99만 원, R라인은 1억 699만 원입니다. 뭐 1억 원 안팎의 가격.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좀 비싸다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비싼 건 아니어서 좀 무리하면 닿을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플래그십 SUV다 라는 얘기죠. 디젤 엔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요, 아주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해서 나온 디젤 엔진인 만큼 그렇게 걱정스럽게 바라볼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친환경 자동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장이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내연기관들의 잔존 수명이 조금은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차의 디젤 엔진이 아마 마지막 디젤 엔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쩌면 조금 더 오래 가서 다음 모델에도 내연기관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장의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이 차를 타면서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런 데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오랜 세월을 두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제 또 다음 세대를 기다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아마 투아렉과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투아렉의 다음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